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꽃을 만들어보는 상상 해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경이로운 과학, 화훼 육종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특히 모든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장미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보죠. 이런 꿈을 꿨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 프랑스예요. 바로 나폴레옹의 황후였던 조세핀이죠. 그녀는 세상의 모든 장미를 자기 정원에 모아서 이전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그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바로 이 꿈이 현대 장미 육종의 화려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럼 먼저 육종가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예술과 과학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꽃 하나가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국 신품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이나 걸립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교배를 하고 씨앗을 얻어서 그 씨앗이 싹 터서 첫 꽃을 피우기까지 또 몇 년, 그리고 그 특성이 안정적인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쭉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이 빚어내는 예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긴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황후 조세핀의 꿈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꽃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변이, 그리고 프랑스 육종가들이 완성시킨 교배 기술, 식물 진화의 지름길이라고 불리는 배수성, 또 돌연변이를 거쳐서 미래 꽃 디자인까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렇다면 육종이라는 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재료, 그건 바로 유전적 다양성, 즉 변이입니다. 유전적 변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같은 장미라고 해도 꽃 색깔, 모양, 향기가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종 안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멋진 그림을 그리려면 팔레트의 물감이 다양해야 하는 것처럼 육종가에게 이 변이라는 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물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육종가들은 이 변이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활용할까요? 황후 조세핀은 전 세계에서 250종이 넘는 장미를 수집해서 선발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 이후 프랑스 육종가들은 서로 다른 장미의 장점만 쏙쏙 뽑아 합치는 교배 기술을 발전시켰죠. 20세기에 들어서는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기도 했고, 현대에는 조세핀의 정원처럼 아주 귀중한 유전자를 보존하는 유전자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화훼 육종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기술, 바로 교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9세기 프랑스 장미 육종가들의 손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예술의 경지로 올라섰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걸 보면요, 새로운 장미 하나가 얼마나 섬세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아빠 장미에서 붓으로 꽃가루를 아주 조심스럽게 채취합니다. 그 다음 엄마 장미가 스스로 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핀셋으로 수술을 하나하나 제거하죠. 여기에 아빠의 꽃가루를 살짝 묻혀주고 몇 달을 기다리면 마침내 새로운 유전자를 품은 씨앗이 담긴 붉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품종 간 교배라는 기술 덕분에 19세기 프랑스 육종가들은 더 이상 우연에만 기대지 않게 됐어요. 원하는 특성을 가진 부모를 직접 골라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장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말 장미의 역사에서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현대 장미의 조상, 하이브리드 티 장미도 바로 이 기술로 프랑스에서 탄생했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원예용 꽃들, 국화부터 동백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움의 시작에는 바로 이 교배 기술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육종가들은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의 엄청난 비밀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식물 육종의 판도를 바꾼 강력한 개념, 바로 배수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수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물의 설계도인 염색체 세트를 보통보다 더 많이 가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아빠 엄마한테 한 세트씩 받아서 총 2세트, 이걸 2배체라고 해요. 그런데 식물 세계에서는 세트가 4개, 6개, 심지어 8개인 배수체가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 배수성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동질 배수성은
같은 종 안에서 염색체 세트가 2배로 뻥튀기 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포가 커지면서 꽃이나 열매가 훨씬 거대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반면에 이질 배수성은 아예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켜서 각자의 염색체 세트를 모두 물려받는 경우인데, 이건 자연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딱 보입니다. 야생 장미는 염색체 세트가 2개인 2배체, 즉 EX죠. 그런데 우리가 정원에서 보는 크고 화려한 현대 장미 품종들은 대부분 4개인 4배체, 4X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육종가들은 사실 잘 몰랐지만 그들이 와, 이건 더 아름답다 하고 선택했던 장미들은 우연히 염색체 수가 2배가 된 돌연변이었던 셈이에요. 그렇다면 염색체 세트가 홀수인 3배체, 3X는 어떨까요? 보통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지 않은 생식세포, 즉 EN짜리가 정상 생식세포 N과 수정될 때 만들어져요. 이렇게 홀수 세트를 가지면 안정적으로 생식을 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씨앗을 만들지 못하는데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배수성은 육종가에게는 그야말로 숨겨진 보물이었던 거죠. 꽃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을 만드는 밀 또한 바로 이 배수성을 통해 탄생한 작물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유전자를 조합하거나 증폭시키는 방법을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세기의 과학자들은 바로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돌연변이 육종이죠.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건 자연적으로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유전자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그리고 훨씬 높은 빈도로 일으키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팔레트에 없는 새로운 물감을 아예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육종가들은 유전자에 인위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 꽤나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감마선이나 X선 같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요. 에틸메탄 설포네이트, 줄여서 EMS라고 부르는 화학 물질을 처리하기도 하죠. 마치 자연의 진화 속도를 강제로 확 앞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새로운 품종들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튜베로즈, 라자트레카의 아름다운 잎무늬라던가 히비스커스, 안잘리의 독특한 꽃 모양, 이런 것들이 모두 인위적인 돌연변이 유발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들을 한번 쫙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황후 조세핀의 꿈에서 시작된 육종가들의 여정이 과연 어떤 강력한 도구 상자를 완성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육종의 역사는 자연의 변이를 선발하는 것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19세기의 프랑스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교배로 섞는 기술이 완성됐고요. 20세기에는 배수성으로 특성을 증폭시키고 돌연변이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정점에는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는 유전공학이라는 다음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후 조세핀이 정원에서 새로운 장미를 꿈꾸던 시대에서 이제는 유전체를 직접 디자인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의 장미는, 그리고 미래의 꽃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